2023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의고사 독서 지문입니다. 1번에서 3번 독서 지문 봅시다.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의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이거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의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먼저입니까? 사고 과정이 먼저고 그다음 눈동자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사고 과정이 먼저고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이 된다. 이런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 계속 봅시다. 눈동자의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그렇겠죠. 뭐 쉽거나 그냥 이해가 빨리 되는 거 아니면 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빨빨 넘어가겠지. 그리고 또 익숙한 것보다는 생소한 단어에 조금 더 그런 걸 중심적으로 읽겠죠. 음.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다. 고정하거나 도약하거나 뭐 그런 얘기겠죠. 도약은 이제 빨빨 지나가는 거고 빨빨 지나가다가 틱 걸리면 잠시 멈추고 쭉쭉 생각하다가 다시 또 익숙한 쭉쭉 넘어가다가 또 멈추고 좀 모르는 단어 나오면 뭐 그런 식으로 읽겠죠. 보이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푹푹푹 넘어가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이 고정이 관찰될 때는 고정을 하고 이제 그 단어 그 자체를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읽고 이루어지지만 도약을 할 때는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미 이해가 없이 넘어갑니다. 도약은 팍팍팍 넘어가는 거지. 의미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팍팍팍 넘어가는 거지.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정에서의 의미 이해와 도약에서의 의미 이해, 그죠?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어떤 중요도가 높으면은 아니면 친숙함이 좀 덜하면 그죠? 생소하면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겠죠 아무래도. 어, 도약의 길이도 다른 거지만 방향도 달랐다는 얘기죠. 뭐야? 방향을 계속 한쪽 방향으로 쭉쭉 가는 게 아니라 도약이 뒤로 도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약의 방향도 달랐다는 얘기니까.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중요하거나 생소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겠죠. 중요하니까 띵 멈추겠지. 그다음에 또 생소하니까 띵 멈추겠지. 그죠? 고정 시간이 길고 이런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진행 방향대로 쭉쭉쭉 읽어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고정 횟수도 많았고 지금 뭐 어떤 걸 읽으니까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 중요한 단어 이런 얘기들 하죠,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일수록 그죠? 고정 횟수도 많다. 이때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도약은 쭉쭉쭉쭉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틱틱 걸리고 이거 뭐였지? 하고 다시 뒤로 돌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방향도 달라진다. 글의 진행 방향도 달라진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 지금 막 중요한 단어가 막 단어랑 생소한 단어가 막 섞여 있어. 글이 굉장히 어렵겠죠. 속도도 느릴 거고 읽기 속도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았겠죠. 도약을 못하는 거지. 막 중요한 단어랑 막 어려운 단어가 막 섞여 있어. 그러면은 막 도약이 안 되겠죠. 계속 고정되겠지. 근데 그럴수록 이제 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죠. 계속 봅시다. 눈동자의 움직임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또 움직임 양상이 이제 읽기 능력이 또 발달하면 읽기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도약이 많겠죠. 많이 알고 또 읽는 또
어떤 뭐 그 어떤 능력이 생기니까 그죠? 이력이 또 생기니까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아주 그냥 쉬운 글이겠죠. 그러니까 말 쉽게 말해서 그죠? 뭐 예전에 읽었던 거 다시 읽거나 그죠? 아니면 뭐 예전과 같은 수준의 뭐 내가 한번 겪어봤던 수준의 글을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고 왜냐하면 다 익숙하니까 아는 거니까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겠죠. 익숙하니까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도 자주 일어난다. 아니까 그죠? 쉬운 글이니까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거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독서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죠? 읽기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읽고 이해도 잘 되고 그런 겁니다. 그죠?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어떤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많이 알게 된다는 얘기죠. 구조도 잘 파악하게 되고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는다. 그럼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는 뭐 인물의 중심으로 본다. 사건의 어떤 흐름 중심으로 본다. 아니면 뭐 시를 읽을 때는 그저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오죠. 그러려고 글을 읽겠고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지식을 찾고 싶어. 뭐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걸 찾고 싶어서 책을 펴갖고 볼 때. 또 그럴 때 목적이 또 다르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죠? 내가 왜 이 책을 읽지? 뭐 이런 거 그걸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높으니까 읽기 능력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한다. 그러니까 막 어떤 데 막 메모를 돼가지고 막 내가 어떤 단어를 알려고 했는데 그 단어는 내비두고 막 딴 데 메모를 돼가지고 막 이거 읽고 있고 막 이런 식의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읽기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문맥을 파악하려고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또 읽는 거지. 다시 이 문장을 읽다가 문맥이 뭐였더라? 이거 다시 또 읽는 도약. 이건 뒤로 돌아가는 도약이겠네요. 아니면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그죠? 여기를 읽다가 여기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죠? A1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그럼 뭐에 대한 설명, 1번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2번에 대한 설명이 있겠지. 이게 이렇게 도약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와서 또 읽고. 그러죠? 그래 구조를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1번과 2번을 설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설명, 2번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그죠? 예를 들어 여기 1번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2번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라고 쭉쭉 써놨잖아요. 그 1번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설명이 있겠지라고 딱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약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도약. 봅시다. 그런 식이구나라는 거고 내용 일치 한번 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눈동자의 움직임은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자, 영향을 누가 줍니까? 이 방향, 영향을 주는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사고 과정이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사고 과정이 눈동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사고 과정이 눈동자에 반영이 된다. 사고 과정이 먼저죠. 그다음에 눈동자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니까 맞죠, 그죠? 이 방향성 이런 어떤 문제, 그죠? 좋죠, 이런 것들. 그다음 2번 눈동자의 움직임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가 없다?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중 하나.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뭐 다른 거 쓰면 되지. 이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틀렸고 독자가 느끼는 글의 어려움 정도는 독자의 눈동자의 움직임에 양상에 영향을 주지. 그죠? 어려우면 고정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눈동자의 움직임 양상에서 어려움이 많을수록 자꾸 고정이 일어나겠죠. 어려움이 없을수록 도약이 많이 일어나겠지. 눈동자의 움직임 정도에 영향을 줬죠. 그죠? 눈동자의 움직임에 어디 갔나? 독자의
눈동자의 움직임의 양상에 영향을 줬죠. 그죠? 좋습니다. 틀렸고 4번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 따르면 독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친숙하면 도약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지. 그죠? 친숙하면 굳이 막 거기에 고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또 그 친숙하다 그래서 덜 중요하냐? 그런 얘기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친숙과 중요에 대한 어떤 관계는 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어요. 그냥 친숙하면 중요하고 안 친숙하고 뭐 이렇게 생소하면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숙과 중요에 대한 얘기는 섞이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개념이죠. 5번.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는 눈동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많을수록 눈동자의 움직임은 고정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그죠?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고 2번.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 A를 바탕으로 A가 뭔데? 이거. 눈동자 움직임에 대한 연구 어쩌고저쩌고 바탕으로 A와 E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서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글을 읽으며 독서의 새로운 공간? 독서의 새로운 공간이 뭐야? 근데 이런 글을 읽었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며 우선 글 전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 일단은 뭐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일단 확인하면서 읽자. 뭐 꼼꼼히 한 단어 읽지 말고 그죠? 일단 시작할 때 독서 시작할 때 중요한 단어 위주로 읽어야 되겠다라고 그래 마음을 먹은 겁니다. A.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서는 고정이 일어났겠죠. 도약이 일어나겠습니까? 고정이 일어나겠죠. 쭉쭉쭉 읽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딱 만나면 고정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겠지. 그죠? 그거 띄워버리자. 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딱 나왔는데 에이, 뛰어넘겠다. 도약을 하겠다. 그러지 않겠죠. 고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2번.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독서의 새로운 공간이 도서관이라는 얘기군요. 확인하고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읽어나갔다. 진행 방향에 따라 읽어나갔다.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도약이 틱틱 넘어갔기 때문에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의미 이해란 얘기. 그죠? 의미 이해와 도약과의 관계.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용 일치죠. 내용 일치. 맞고. 그죠? 3번 C. 장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앞에 읽었던 부분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가는 도약. 그죠? 그러면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 뒤로 돌아갔죠. 의 도약이 나타났을 것이다. 맞죠? 그죠? 뒤로 돌아가는 도약. 다시 읽고 나니 문맥을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라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건 뭐 장서라는 어색한 말, 생소한 단어를 보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도약을 해서 의미를 유추해낸 겁니다. 이후 도서관의 등장과 역할 변화가 글의 주제라는 것을 파악하고서 이 글의 주제가 도서관의 등장과 역할 변화라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서 그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며 읽어나갔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 위주로 읽어나갔다는 얘기죠. D.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이런 단어는 그냥 도약하겠지. 중요하지 않은 단어니까 도약이 일어났을 거고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했다. 관련된 단어 집중하니까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되면 뭐 고정을 했겠죠. 고정 시간이 길겠지.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도 많았을 것이지. 그죠? 중요한 단어니까. 틀렸고. 답 4번. 이 중요하지도 않고 아니 봅시다. 파피루스를 대신하여 양피지가 사용되었다. 이건 뭐야? 파피루스가 뭐지? 양피지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 거죠. 라는 문장을 읽을 때 대신하여와 달리 대신하는 금방 읽잖아요. 파피루스는 띡 멈춰서 고정했죠. 파피루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양피지? 이거 뭐지? 그죠? 이런 것처럼 생소한 단어에서는 하나씩 확인하면 읽었다. 고정이죠, 고정. 고정에 대한 얘기죠.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만 이루어진 동일한 단어의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었겠죠. 이 얘기죠. 파피루스라는 것과 양피지라는 생소한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정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 3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기억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다. 기억이 뭔데?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났다.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어디 있냐 이거? 여기서부터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하지는 않게 돼요.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러니까 쉬운 거, 익숙한 거를 보게 되면 빨리 읽는다. 도약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기억이.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나에게도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이 뭡니까? 이걸 말하는 거지.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 빨리빨리 읽는 모습.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군.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뭐 할 때 나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봅시다. 어,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읽을 때, 꼼꼼히 읽는다는 거는 고정이 자주 일어나겠지. 그죠? 고정이 자주 일어나겠지. 도약이 꼼꼼히 읽는다랑 고정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꼼꼼히 읽는다라는 거랑 도약이 일어난다라는 거랑 완전 반대말이죠. 도약은 대충 빨빨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틀렸고, 그죠? 답 1번 나왔네. 그럼 글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배경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배경 지식이라는 게. 그죠? 이거 활용하여서 읽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현상. 그죠? 다양한 글을 읽어서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죠? 빨리 읽을 거고, 배우고 익힌 내용이 쌓여 글에 아는 단어가 많아질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읽겠죠. 읽기 목적에 따라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구분하니까 정확한 단어만 고정하면 되니까 별로 덜 중요하다고 싶은 단어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2번, 3번, 5번, 2번, 3번, 4번, 5번은 내가 능력이 발달해서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꼼꼼히 보는 거니까 이건 도약을 써서는 안 되겠지. 고정을 자주 써야 되겠죠. 틀렸죠. 답 1번.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니다.